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티클 라이트 게시글 작성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녀석도 지금 우리가 해왔던 과정처럼 비슷하게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if 아까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그냥 따로 if로 분리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아까 알았으니까 else if로 엮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에 cmd에 대한 검증 해줄 거고요. 라이트. 여기까지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표본 그대로 따라온 거고. 자, 이 녀석이 행해야 되는 일을 보니까 명령어가 입력되고 나면 제목 땡땡 그리고 나서 입력받을 수 있는 턴을 주래요. 사용자가 실제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심지어 여기 이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명령어라고 하는 거 출력문 보여주고 나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동일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왔는데 여기는 줄바꿈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사용자가 봐야 되는 글자가 명령어가 아니라 제목 콜론이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입력받는데요. 근데 변수 이름이 cmd면 왜 안 돼요, 이거? 지금 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이 빨간색 에러는 컴파일 에러라고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변수 이름이 동일한 게 위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자바에서 변수 명령 규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중 하나로 이제 변수 이름은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CMD가 존재하는 공간과 이 CMD가 존재하는 공간은 같은 공간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같은 공간은 아닌데 포함된 공간이에요. 지금 이 string cmd 이 공간은 else if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종속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지역 공간이겠죠? 지역 변수인데 물론 이 cmd도 지역 변수입니다. 왜냐면 메인 메서드의 안쪽에 위치를 하면서 무한 루프의 안쪽에 있으니까요. 얘도 지역 변수가 맞아요. 근데 이 무한 루프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이 cmd 이 공간이 이 else if 공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동일한 공간에 같은 이름이 쓰였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md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겠네요. 변수 이름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사용자한테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을 받을 거니까 제가 이 변수 이름을 타이틀로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이 출력문을 보고 나서 이 뒤에를 입력을 직접 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내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서 또 입력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이거의 반복이겠죠. 대신에 여기는 내용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또한 마찬가지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컨텐츠, 바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으시면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 변수 이름만 가지고 이 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유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꼭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입력받는 행위 여기까지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궁금하면 해보면 돼요. 실행해서 명령어를 article write를 입력을 했을 때 실제로 입력받을 수 있는 제목 입력받을 수 있는 칸이 나오면 성공.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내용 입력받을 수 있게 나오면 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러 가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코드가 진행되는 시점이 이거의 엔터잖아요. 그럼 코드가 다 진행되고 나서 밑에 없으니까 얘는 끝났네요.
근데 else if가 끝났어요. 그럼 밑에 있는 else 봐요? 안 보죠. 이 한 덩어리 내에서는 그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올 때 하나만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밑에 있는 걸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else까지 끝난 거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코드가 없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 줘야겠죠. 무한 루프 안쪽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 문제랑 다른 점이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거 출력문 넣어주면 되겠네요. 어디다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rticle write. 잘 나왔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 밑에다가 그대로 또 입력을 하래요. 또 제목 입력 받을 수 있죠.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랑 다른 점은 여전히 1번 글이에요. 이게 1번 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텍스트로 박아놨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텍스트로 박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article write가 실행될 때마다 이 1이라는 숫자는 1씩 증가되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활용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되니까 변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변수에 숫자 값을 넣어 놓은 뒤에 article write가 실행될 때마다 그 변수가 가진 값을 1씩 증가시켜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증가되는 변수의 값을 출력문에 활용만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문제처럼 두 번째 실행된 article write에서는 2번 글이 생성되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유추해낸 결과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는 없애주고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int 값으로 id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을 먼저 넣어 놓도록 하고요. article write가 실행이 될 때마다 id의 값을 1씩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증가된 값을 여기다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증가를 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는 변수에 값을 넣어 놓은 상태로 그 변수를 그냥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다시 한번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두 번 다 1번 글 나오고 있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텍스트로 박아놓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우리가 좀 코드를 작성해 놨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이 id의 값을 1 증가시키면 됩니다. 어디서? 일단 출력되기 전에 증가를 해야 될까요? 그럼 출력되고 나서? 출력되고 나서. 오케이. 그럼 id의 값을 1 증가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증감연산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랑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그럼 id라는 변수가 가진 값, 기존의 원래 값은 살려놓고 거기에 1을 더한 값으로 id를 값을 재할당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과정을 1 증가시키는 이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연산을 실행시키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안 될 거기 때문이에요. 왜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글을 씁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눌렀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 위에서부터 코드가 쭉 내려왔고 이 검증이 true를 만났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아직 이 엔터를 안 쳤으니까 여기서 아직 안 넘어갔어요. 엔터를 치면 밑에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이 됐을 때 가정을 한번 하고 흐름을 쫓아가 볼게요. id 변수가 가진 값은 현재 1입니다. 그죠? 출력을 할 때 1로서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1을 증가시켰대요. 그러면 현재 id 값은 몇? 2가 되겠죠. 증가가 됐을 거니까. 자, 그 상태로 나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article write를 다시 합니다. 자, 똑같이 여기서 못 멈췄네요, 제가. 네. 결과를 봤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두 번째 article write를 했을 때 여기서 증가되고 2라는 값을 가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거 안 할 거니까, 그죠? 올라가서 또 내려왔어요. 또 내려와서 article write 참 만났고요. 이때 뭐예요? id라는 변수를 다시 선언 및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 이 id라는 변수는 어차피 이 else if 끝나면 사라지겠죠. 지역 변수니까. 그렇죠? 지역 변수는 해당 메서드가 종료되면 그 구역을 벗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선언 및 초기화가 다시 이루어질 거고요. 다시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1이에요. 그리고 이걸 거쳐서 또 1로 출력이 되고 또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결과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id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과정이 이 안쪽에서 의미가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취업 변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값은 적어도 이 else if보다는 바깥에 존재를 해줘야 더 큰 영역에 살아 있어줘야 이 else if에서 값이 변경되었을 때 그 값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else if보다 바깥이면 어디예요? 무한 루프겠네요. 이쪽으로 한번 빼볼까요? id의 값을 이쪽으로 뺍니다. 사실 이거는 값을 정해놓는 거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 이게 명령어 입력과는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id 값을 활용했고 증가시켰대요. 이러면 해결이 됐을까요? 우리는 안 됐다라는 걸 또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또 보죠. 일단 눈으로 결과부터 보고. 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똑같이 눈으로 쫓아보면 됩니다. 자, 무한 루프에 들어와요. 명령어 입력 받으면서 얘 1 초기화 됐고요. 그 다음에 article write true를 만나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id가 사용될 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은 몇? 현재는 1이에요. 왜냐면 위에서 1로 만들어 놨으니까 1이 돼요. 그래서 1번 글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을 증가시켰죠. 그러면 이 녀석 id의 값이 2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 루프 올라가야죠. 그럼 내려오는데 뭐부터 해요? 선언 및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id는 1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한 단계 밖으로 빼봤는데 여기까지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그럼 이 녀석은 여기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 줘야겠구나. 더 큰 범위로 가줘야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또 한번 유추해낼 수 있겠죠. 이 녀석을 이제 이쪽까지, 무한루프의 바깥쪽까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가능할까요? 이제는 가능하겠죠. 자, 처음에 1번 글이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2번 글이 잘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는 이 과정은요.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작은 보폭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밟지 않아도 한 번에 뒷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 그렇게 스텝을 넘겨서 한 번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문제 해결 끝났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id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편한 방법, 생각나는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가 커밋을 하나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남겨드린 거는 수업 페이지에 공유가 될 거니까 수업 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올라갔을 거고요. 자, 이제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 건데, 다른 거라기보다는 article write라고 하는 이 게시물 작성 이 기능을 조금 더 완전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껍데기만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껍데기만 있느냐? article write, article이라는 건 이제 게시물을 뜻하는 거고요. write는 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게시글을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았어요, 사용자한테. 근데 실제로 게시물이 작성이 됐나요? 지금은 안 된 거죠. 게시물을 종이에다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은 종이를 제가 넘겨받은 다음에 이걸 찢어서 버렸어요. 아무런 기록에 남기지 않고 입력 받자마자 찢어서 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게시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녀석을 실제로 저장하고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이제 정확히 딱 들어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입력받게끔 해서 종료, 공백 검증, 그다음에 리스트, 나 게시글 볼 거야, 게시글 쓸 거야, 이런 기능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사용자가 콘솔창에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우리가 실제로 웹사이트를 쓸 때 이런 콘솔 창에다가 뭔가를 입력하진 않죠. 그런 행위를 하는 웹사이트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데다가 뭔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른다, 엔터를 친다, 이거랑 여기 내가 이런 기능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게시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네이버한테 아티클 라이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실제로 웹상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 걸까요?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사용해 봤어요. 뭐냐면 지금 게시글 작성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로그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로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웹사이트는 왜 버튼을 클릭해요? 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처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얘는 화면이 존재하니까.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튼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은 키보드의 입력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면 뭘 누른 거랑 같은 효과가 벌어져요? 여기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벌어지죠. 이런 거. 마우스 혹은 키보드의 입력. 우리가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려서 엔터를 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자바만 쓰면서 게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우리가 직접 써본 적이 있어요. 불과 1시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랑 진짜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 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우리가 gitbash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GitHub에 원격과 로컬을 연결하고 로컬에 있는 내용을 원격에 저장하고 하는 행위를 명령어 가지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해봤습니다. 이런 게 이 콘솔에 입력하는 행위처럼 거의 동일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왜 마우스 입력이나 키보드 엔터 이런 걸로 안 되고 명령어를 쳐야만 해요? 얘는 화면이 없으니까. 간단한 논리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냐 없냐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공부를 마치시고 뭐 예를 들어서 SI 쪽 웹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쪽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하시게 될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서버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서버적인 관리를 할 때 뭐 리눅스 서버를 실제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리눅스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건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까먹어 버렸어요. 네. 이거는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뭔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던 건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먼저 하죠. 콘솔에 입력 하는 행위.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아까 말하던 거에 이어서 사용자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걸 우리가 찢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버리지 않게끔 실제로 이거를 저장을 시켜주겠다.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있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자바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변수가 있어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두 번째, 객체가 있죠? 그죠? 이 두 개예요. 자바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럼 지금 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변수로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객체로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객체로 해야겠죠. 왜냐면 하나의 게시물은 제목과 내용 그리고 몇 번 글이냐에 따른 글 번호까지 데이터가 총 3개가 한 묶음으로써 하나의 게시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객체로서 이 게시물을 저장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게시물 객체라는 걸, 게시물이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객체에다가 글 번호, 글 제목, 글 내용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건데 이걸 저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객체를 만들려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글 번호, 글 제목, 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게시물이라는 객체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클래스 없이 만들 수 있는 객체는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클래스는 JDK가 제공을 해주나요? 안 해주겠죠? 안 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겠네요. 자, 패키지 분리하고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이 메인 클래스 안쪽에 메인 클래스 파일 바깥쪽에 그냥 하나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아티클로 정의를 했어요. 게시물이라는 뜻으로 그냥.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객체한테 저장하고 싶었던 데이터가 뭐뭐라고요? 첫 번째, 글 번호. 두 번째, 글 제목. 세 번째, 글 내용. 우리는 현재 이러한 데이터를 게시물 객체로서 저장하고 싶어서 지금 이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쵸?
클래스 안에 이런 변수가 없다면 애초에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낼 때 이러한 공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값을 저장할 수 없을 거잖아요. 객체를 만들어도 비어있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공간을 뚫어 놓는 거죠. 해당하는 값들을 끼워 넣어서 저장하기 위해.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는 만들었어요.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낼 준비를 완료를 한 겁니다. 아티클 객체를 어디서 만들어야 하며 그 객체의 값을 어디서 넣어줘야 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생각하면 돼요. 아티클 객체에 들어갈 데이터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조금 더 말을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아티클 객체,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하는 걸 작성하면 아티클 객체로서 저장을 할 건데 그때 저장하고자 하는 글 번호, 글 제목, 글 내용 이 세 가지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티클 write라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행위 그리고 이 증가되는 로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증가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i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자, id는 이 else if를 벗어나서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제목과 내용은 얘를 벗어나면 쓸 수 있나요? 못 쓰겠죠. 그러면 어디서 저장해야겠어요? 이 else if 안쪽에서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객체 하나를 바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티클 타입의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new article.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타이틀, 바디,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사용하고 있는 이 id라는 녀석 값을 넣어줘야겠죠. article.id에다가 id를 넣어주고 article.title에다가 title을 넣어주고 article.body에다가 body를 넣어주고 자, 이러면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값도 세팅이 됐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 실제로 저장이 됐나요? 객체로 저장한 것까진 맞지만 보관이 되진 않았어요. 일시적인 저장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 과정을 거쳐서 id, 타이틀, 바디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한데 묶어서 아티클로 만들어낸 이 객체는 리모컨이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이 else if가 끝나면 사라지겠네요. 수역 변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객체로 조립은 됐지만 실제로 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명령어 여기 코드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얘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아티클 객체를 실제로 보관할 수 있게끔 저장소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 저장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바만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객체로서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요. 추후에 db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이 저장소 자체의 역할을 db가 수행하게 될 겁니다. 현재는 이게 없으니까 또 다른 객체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객체는 이 아티클들을 저장하려고 만들어지는 이 객체는 이 else if보다 바깥에 있어야 되죠. 이거 id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 했을 때랑 바깥에 있는데 무한 루프 안쪽에 있으면 또 의미 없을 거니까 그 바깥에 존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객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리스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왜 리스트를 사용할까요? 게시글은 순차적으로 저장이 될 거니까요. 번호가 순번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순번이 의미가 전혀 없는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하려고 했다면 맵 같은 걸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다른 객체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번이 의미가 있는 1번 글, 2번 글, 3번 글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게시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루프의 바깥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 이 안에는 어차피 게시물들만 보관을 할 거니까 제너릭을 아티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아티클스 정도로 지어주고요.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리스트 객체 하나를 생성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이제 무한루프에 명령어 입력받으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채로 코드가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 객체를 조립한 시점에 이 else if가 끝나기 전에 이 조립된 아티클 객체를 articles에 하나하나 보관을 해주자. 리스트에다가 요소 값을 추가하는 방법 articles .add 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방금 위에서 만들어낸 아티클 객체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했을 때 실제로 게시물은 저장이 되는 걸까요? 네, 얘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궁금하면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냥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찍어보는 거죠. 뭔가 잘못됐네요. 여기다가 cmd equals 우리 이제 표본 많으니까 이런 테스트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반복문 하나 적어주도록 하고요. 인치 i는 0부터 i가 articles의 사이즈까지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출력해 보는 거죠. articles get i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대로 안 나올 거니까 id 타이틀 body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rticles에 들어있는 값들을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테스트는 당연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아티클 라이트를 한번 해주고요. 1번 글을 썼어요. 그럼 2번 글까지 작성을 아예 해버릴까요?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하면 우리가 작성했던 글이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안에 작성한 코드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아티클스 우리가 바깥에서 만들어놨으니까 당연히 얘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리스트 가지고 반복문 순회하는 정순회하는 그 반복문을 제가 적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0번 방에 있는 녀석 중에서 id의 값을 가져와 0번 방에 있는 녀석 중에서 타이틀의 값을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온 것 뿐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회했고 순회할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던 0번 방에 있는 아티클 객체를 아티클에 담고 거기서 id 타이틀 바디 꺼낼래. 방금 전 거랑 동일한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장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의미는 없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녀석도 사라질 거니까.
이 무한 루프 안쪽에서 조건문이 끝났을 때에는 살아있을지언정 실제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얘가 살아있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영속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시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은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기능적으로는 저장도 완료를 했고 실제로 보관까지 잘 했어요. 근데 아직 조금 더 수정하면 좋을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이 작업은 최적화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객체를 만들었고요. 값을 넣었어요. 자, 어떤 게시물은 번호가 없고 어떤 게시물은 내용이 없고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제목과 내용이 없는 게시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상식적으로 번호가 없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어떤 게시물을 작성하든지 간에 이거 세 개의 이 과정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제없이 수행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의 개념을 활용해서. 어떤 개념? 생성자의 개념. 왜냐면 이 녀석들은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그대로 할당하고 있는 작업이니까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값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러한 코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생성자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쓰기 위해서 인자로 값을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지 않으면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가지고 값을 끼워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객체를 만들어낼 때 값을 세팅할 거고요. 그러면 저거에 부합하는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인자가 3개 있으니까 매개 변수도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매개 변수들 데이터 타입도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생성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뭐다? dis.id에 바깥에서 가져온 id를 넣을 거고 dis.title에 바깥에서 가져온 title을 넣을 거고 dis.body에 바깥에서 가져온 body를 넣을 거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값을 끼워 넣는 과정을 생성자 하나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과정은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얘가 객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값을 가지고 태어날 거고요. 그렇게 태어난 녀석을 articles 0번 방에 넣어주는 거니까. 두 번째는 1번 방에 넣어주는 거니까. 굳이 변수를 만들어서 거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마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죠. 자, 지금 주석이 걸려있는 부분과 밑에 주석이 안 걸려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결국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완벽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위에 게 더 좋아 아래 게 더 좋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합쳐도 되고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합치지 마세요. 근데 그 기준 누구? 여러분이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 눈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더 많은 개발자가 봤을 때는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력이 많은 사람 쪽이 그쪽을 좀 더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코드 짜놨다고 누구한테 혼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변수를 많이 만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런 거는 그냥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이게 분석하기가 더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독이니까. 나중에 코드가 충분히 쉽게 읽히는 수준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합치고 계실 거예요. 왜냐? 줄수 아끼고 싶어서. 나중에는 그런 것도 꽤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저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을 작성해서 저장하고 조립하고 보관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으니 이것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